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마을별 연간 쌀 소비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그래프입니다.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마을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큰 가마니는 1만 톤, 작은 가마니는 1000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2만, 몇 개인가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2만 8천 톤이네요. 그러면 28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의 경우는요. 3만 5천 톤이 되겠습니다. 그럼 35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의 경우에는 4만, 둘, 넷, 여섯, 일곱, 4만 7천 톤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마을은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어느 마을입니까? 마마을이 되겠네요.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지역별 귤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라 지역의 귤 생산량은 가나다 지역의 평균 귤 생산량보다 24톤이 더 많습니다. 내 지역의 평균 귤 생산량은 몇 톤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해야 되는 것은 내 지역의 평균 값이죠. 그런데 라 지역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라 지역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자, 라 지역 귤의 생산량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나다 지역의 평균 귤 생산량보다 24톤이 더 많습니다. 구하시면 되죠. 자, 먼저 가 지역의 생산량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큰 사이즈는 10톤을 말하고 있고 작은 사이즈는 1톤입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24톤이 되겠네요. 나 지역은 43톤이고요. 다 지역은 둘, 넷, 여섯, 여덟, 38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하셔야죠. 24 더하기 43 더하기 38을 한 후에 3으로 나누셔야죠. 105가 되고 3으로 나누시면 3, 3, 9, 3, 5, 15. 35톤이거든요. 근데 여기 35톤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자, 평균보다 24톤이 더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4톤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59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 지역은 59톤이구나. 여기까지. 자, 답은 59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보기가 있어서 또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딱 풀고 59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내 지역의 평균 귤 생산량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24 더하기 43 더하기 38 그리고 59까지 모두 더하신 후에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넷으로 나눠주셔야죠. 나누시면 41톤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보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5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의 절반이 여기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절반이 매우 만족이라고 고쳐서 답을 한다면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사실 이 3번 문제는 문장은 좀 길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왠지 어려울 것 같아라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보세요. 만족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30%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반이 매우 만족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만족이 몇 %가 될까요? 여기서 15%가 가면 되잖아요.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명 중에 35%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500명 중에 100분의 35를 구하시면 됩니다. 약분하시고요. 3, 5, 15, 5, 25, 175가 되죠. 175명이에요.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로 건너가 볼게요. 형욱이네 학교 학생 300명이 어제 TV를 본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TV를 본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어요. 요것도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2시간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했죠. 그러면 요것만 딱 구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2시간 이상이니까 이 2시간을 초과하는 학생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2시간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죠? 50%입니다. 50%.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니까요.
300명의 50%면 2분의 1이잖아요. 150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에 있는 300명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율과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모자를 쓴 남학생은 모자를 쓰지 않은 남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까?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모자를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학생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모자를 쓴 남학생과 모자를 쓰지 않은 남학생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정직하게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에요. 그 중에 남학생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나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남학생이 몇 명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남학생은 전체 300명 중에 전체 25%니까 100분의 25가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 75명입니다. 자, 바로 이 75명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자를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니까 쓴 학생들이 80%, 쓰지 않은 학생들이 20%거든요. 자, 그럼 모자를 쓴 친구들 한번 볼까요? 모자를 쓴 친구들. 75명 중에 몇 퍼센트? 80%예요? 그럼 100분의 80 하시면 되죠. 22, 4번. 여기 5번 들어가죠? 5, 1은 5, 25. 60명이네요. 안 쓴 친구들. 당연히 전체 75명에서 60명 빼면 15명이긴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식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75명 중에 100분의 20이 되겠죠? 22 한 번, 5번. 5, 25. 15명이 맞군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모자를 쓴 남학생이 모자를 쓰지 않은 남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은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자, 쓴 학생들이 60명이고요. 쓰지 않은 학생들이 15명입니다. 빼주면 되죠. 얼마예요? 45명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의 정답이 있네요.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정인의 학교 6학년 남학생 300명과 여학생 250명이 음악 시간에 배우고 싶은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6학년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할 때 각각 구해서 더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남학생들 중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먼저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 인원수는 300명입니다. 그 중에 피아노가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바이올린이 40%, 우쿨렐라가 32%, 기타가 3%거든요. 자, 그럼 다 더하시면요. 40 더하기 35니까 더하시면 75. 자, 그럼 피아노는 얼마일까요?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할게요. 100분의 25. 75명이네요. 자, 이제 여학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학생은 전체 250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구하셔야 돼요. 자, 38%, 그리고 그렐라가 44%, 그리고 8%. 자,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46이죠. 더하시면 90이 돼요. 자, 그럼 빼주시면 10%가 되겠네요. 주고 얼마다? 25명이 되겠구나. 모두 몇 명입니까? 구하셔야 돼요. 25까지 더해주시면 네, 100명의 친구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별인의 반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띠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이걸 이제 조사한 거죠. 한별인의 반 학생은 모두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가동에 사는 학생 중 40%가 여학생이라고 하면 한별인의 반 학생 중 가동에 사는 여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가동에 사는 여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라고 했죠. 자, 문제의 이제 조건을 보시면요. 가동에 사는 학생 중 40%가 여학생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동에 이제 몇 명이 사는지를 먼저 구하셔야 될 겁니다. 가동에 몇 명 살죠? 가동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가 나와 있죠. 얼마예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20명 중에 25%가 가동에 사는 학생들이고 그 가동에 사는 학생들 중에 40%가 여학생인 거예요. 자, 그럼 가동에 사는 친구들 가볼게요. 20 곱하기 100분의 25를 하시면 되겠죠. 5명입니다. 가동에 5명 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가동에 사는 여학생은 5명 중에 100분의 40이 되는 겁니다. 20이 2번, 여기는 5번. 약분하면 아하, 2명의 여학생이 가동에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7번 문제의 정답은 2명이 되겠고 8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인형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2배일 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수영 좋아하는 학생의 몇 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구 나누기 수영 이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딱 보니까 농구, 수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죠? 구해야죠. 어떻게 구합니까? 조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2배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과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자, 축구가 35%죠.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뺄 거예요. 축구 35%, 야구 25%, 기타가 10%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시면 60, 더하시면 70. 그럼 얼마입니까? 빼면 30이죠. 농구와 수영인가요? 수학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이 수학에 대한 집착. 자, 농구와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가 30%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수영 좋아하는 친구들이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의 2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이 정도로 그냥 바로 보이죠? 그죠? 여기 20%, 10% 이렇게 보입니다. 답을 구하시면 돼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25%, 수영 좋아하는 친구들이 20%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25 이렇게 쓸게요. 5, 4, 20, 5, 25. 1과 4분의 1배 또는 1.25배.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소수로 좀 많이 쓰긴 하죠. 네, 둘 다 정답이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9번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약 99,53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다음은 각각 국토 이용률과 임야 면적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혼합수림이 여기 있네요.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을 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토 이용률, 우리나라 전체 이 국토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농경지가 20%, 기타가 15%다라고 하는 거고 이 65%를 차지하는 임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죠. 임야니까. 자, 침엽수림이 몇 퍼센트인가요? 45%, 화렵수림이 20%, 혼합수림도 20%, 기타가 15%,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혼합수림, 여기 있죠? 얘가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을 하나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우리 국토 면적이 99,538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일단 뭐 구해야 될까요? 임야 구해야 되잖아요. 임야가 얼만큼 차지해요? 곱하기 100분의 65 하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뭐가 되죠? 임야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나오겠죠? 자, 이것의 혼합수림은 얼만큼 차지하죠? 2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100분의 2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 하나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주시면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12,939.94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네. 실수 없이 잘 계산하시면
12,939.94제곱킬로미터라는 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 박수. 아유, 계산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1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가을이가 가지고 있는 색종이 180장을 색깔별로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초록색과 파란색의 색종이를 합한 것이 빨간 색종이 수와 같을 때, 기타가 10장일 때 노란색 색종이가 차지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요 노란색 색종이가 차지하는 중심각의 크기예요. 몇 장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각도 구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뭐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사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초록색이랑 파란색 색종이를 합한 것이 빨간색 색종이 수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겠죠. 빨간색이 차지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예요. 그렇다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차지하는 이 두 각의 크기의 합도 얼마일까요? 150도겠죠. 그리고 기타는 또 친절하게 20도라고 나와줬어요. 그러면 360도에서 얘네들을 다 빼버리면 노란색이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360에서 빨간색 150도 그리고 초록, 파랑 더하면 150도니까 300도가 되겠죠? 기타가 20%입니다. 그러면 360 빼기 320 하시면 돼요. 얼마일까요? 네, 40도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의 정답은 40도. 잘 푸셨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또 한 번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별표친 문제들이 한두 개씩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요? 뭐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 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강조하나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의 문의는 굉장히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막상 문제를 읽고 들어가면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겁먹고서 그냥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